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그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재무관리론 주식시장 분석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후로는요, 제가 재무관리론의 남은 다른 이슈들을 다뤄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 분석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 주식가치 평가입니다. 1번 의죠. 자, 가장 대표적인 유가증권이라 할 수 있는 주식 스탁은요. 주식회사의 주주가 출자의 징표로 지급받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계학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분들이 그 주식을 인수하시게 되면 현금 자산이 기업으로 들어오고요. 이게 차변이 되겠죠. 회계 처리가 되면은 대변에는 같은 금액의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죠. 자본금이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식의 발행하고 연결돼 있어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은 이익 배당과 자녀 재산이 분배에 대한 권리의 순서에 따라서 일반 주식인 보통주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주라는 것이 있고 후배주, 혼합주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이익 배당이나 자녀 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고요. 후배주는 열등한 지위를 갖는 주식을 의미하고요. 자, 혼합주는 이익 배당에는 우선하지만 자녀 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열등한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이라 하면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보통주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주죠. 자, 이번에 주식가치 평가의 기초, 자, 배당 평가 모형인데요. 저희가 채권 가치 평가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죠? 채권에서는 저희가 채권 발행자가 이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기 이자 금액과 또 만기 시의 이자 금액과 이제 원리금을 그죠? 액면 금액을 상환을 해드리는데요.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그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도 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수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주식 가치 평가를 하실 때는 배당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에서는 주식 매각 대금이 되고요. 주식을 이제 매입했다가 파실 때 대금이 되죠. 채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주주에게 주어지는 주식의 배당금, 디비덴드가 되겠습니다. 배당금 드리라고 대표 변수로 해서 디비덴드 배당금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주식 가치는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가 있어요. 이게 논리가 같습니다. 무한 등비급수의 그죠? 무한 등비급수의 저희가 계산 공식을 이용하셔서 1 공비분의 초항 그죠? 이렇게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주식 가치의 평가액은 1기에 지급되는 배당금 나누기 이제 할인을 다 해주시는 거죠. 1 플러스 이자율의 1승으로요. 이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할인율 계산하실 때 다 복리로 계산이 된다고 전제하고 자, 2기의 배당금은 1 플러스 이자율의 제곱으로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한대기의 배당금은 1 플러스 이자율의 무한대로 이제 저희가 나누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위의 식을 저희가 배당평가 모형 DDM이라고 합니다. 디비덴드 디스카운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무한대의 배당을 상정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N차년도를 저희가 그저 상정을 해보면요. 그죠? N차년도까지 배당액을 산정할 때 채권이 액면가에 해당하는 주식 매각대금 자체가요. 물론 시장에서의 매각대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제가 보실 때는 그 N차년도 당시에 또 주식가치 평가액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1기 이후 이제 이렇게 할인을 해서 주식가치 평가를 하시는 것처럼 N차년도에 가시면 그때를 또 그저 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배당금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결국 따라서 앞서 살펴본 이 표체의 현재 가치 공식에서 마지막 항 자체가 또다시 배당금이 N년도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배당금 흐름의 현재 가치 형태로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확장을 시켜 보시면 N년도 현재 가치 평가식으로 대체가 되니까 무한대 배당 형태로 이제 주식 가치 평가액 수식이 귀결이 돼요. 그죠?
주식가치 평가액 주식이 기여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주식의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과는 좀 달리 기업의 성장에 따라 또 이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익을 내야 됩니다. 당기 순이익을 내서 그것이 이제 전기 2월 이익잉여금하고 더해져서 그 이익여금 그 처분 가능액이 결정되고 거기서 이제 배당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형태로 다 처분이 되죠. 그 이후 이제 사내 유보도 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야 됩니다. 기업에.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의 성장에 따라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년 그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기업의 배당 정책에 따라서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은 이제 이자 지급 금액 그리고 만기 시에 이제 상환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물론 그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약간은 그 지급 불능이 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다 지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안정적인 반면에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 가치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있으면 안정적인 채권 이자의 흐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흐름에 대한 가정별로 상황을 나누어서 주식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논리는 DDM 모델입니다. 자, 만약 기업이 이제 그 성장성이 크지 않아서 배당금 자체가 성장이 없다고 했을 때는 주식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현재 가치는 매기 지급되는 배당금이 이제 같다고 보시면요. 1기에는 이제 1기 배당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시면은 배당금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1승이 되고요. 2기는 이제 배당금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n기가 되면은 이제 배당금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무한대로 저희가 진행이 되니까 무한 등비급수의 그죠? 무한 등비급수의 저희가 계산 공식을 이용하시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공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 플러스 이자율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기 배당금은 1기 배당금 현재 가치, 2기 배당금의 현재 가치는 배당금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1승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공비가 1 플러스 이자율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그 수식을 저희가 이제 무한등비급수의 계산 공식에 넣으시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자율의 1승분의 1분의 1 플러스 이자율의 1승분의 배당금 이게 초항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분모 쪽은 이제 1 플러스 이자율분의 1 플러스 이자율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국 이제 분모는 1 플러스 이자율분의 이자율로 그죠? 정리가 되고요. 자, 분자 쪽은 1 플러스 이자율의 1승분의 배당금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이자율의 1승을 각각 나눠주시면 이 주식의 현재 가치는 결국 이자율분의 배당금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여기서 매기간 일정한 배당금은 통상 주당 순이익 저희가 이제 배우신 지난 시간에 배우신 저번 시간에 배우신 거요. EPS, earnings per share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배당금 대신에 주당 순이익 EPS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서 매기간 지급되는 배당금 자체가 기업의 이익 성장, 기업 자체의 이제 매출과 이익의 성장과 연계해서 배당금이 매기마다 G의 비율만큼 성장한다면 주식 평가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현재 가치는 배당금 나누기 1기는 일단 1 플러스 이자율의 1승이 되고요. 자, 2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배당금이 그냥 배당금이 아니고 배당금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기에 1 플러스 G의 1승이니까요.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n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분자 쪽은 배당금 곱하기 1 플러스 G에 n-1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2기에 1 플러스 G 1승이니까요. n기에는 1 플러스 G에 n-1승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배당금 곱하기 1 플러스 G에 n-1이 되고요. 자, 그리고 분모 쪽은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으로 저희가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연결됩니다. 자, 결국 저희가 주식의 현재 가치를 이제 무한 등비급수의 계산 공식에 넣으시면 이 경우에 그런데 이제 공비는 1 플러스 이자율 분의 1 플러스 G가 됩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이자율 1승분의 1 플러스 G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그 무한 등비급수의 계산 공식에 그대로 넣으시면 공비가 1 플러스 이자율의 1승분의 1 플러스 G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마이너스 분모 쪽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2자율의 1승분의 1 플러스 g의 1승분의 분자는 1 플러스 2자율의 1승분의 배당금. 이게 이제 초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자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2자율의 1승을 각각 나눠주시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이 그 주식의 현재 가치는 2자율 마이너스 g분의 배당금이 됩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예, 꼭 알아두십시오. 자, 위의 식을 항상 성장 배당 모형, Constant Growth 모델 또는 고든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고든 모델이요. 자, 이런 형태로 저희가 두 가지를 다 알아두세요. 이자율분의 배당금이라는 수식도 있고요. 이자율 마이너스 g분의 배당금이라는 수식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론적으로 기업의 본질 가치를 분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치 투자라고 할 때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매출 성장도 있지만은 이익이 나는 성장, 그래서 이익이 나고 그것이 배당이 돼서 주주분들에게 이제 나눠질 때 그것을 사실상에 이제 그 채권 투자의 이자 금액 또는 그걸 매각 대금 역시 이제 그 이후의 배당금의 현재 가치와 같으니까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매각 대금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또 그렇게 본질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보신 것은 기업의 가치 투자 분석이고요. 근데 3번에 실제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를 통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방금 보신 그런 계산 수식에 의해서 주식 가치 내지는 가격이 결정이 되겠지만요. 저희가 결국 단기적으로 주식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는 주식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 주식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같은 논리로요. 그러니까 방금 보신 저희가 본질 가치의 주식 가치 내지는 가격 결정 모형은 좀 중장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결국 주식 시장에서의 주식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식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호가 뭐 이런 거 있죠. 매입가, 호가, 매도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식을 이제 시장에 내놓으시는 분들은 팔고자 하는 가격이 있고 그 가격에 매입하시려는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그죠? 호가하고 매입가가 일치하는 그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식 가격은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낮은 가격에 매입할수록 매매 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이익이 되죠.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하면은 그 매매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주식을 더 많이 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식의 수요 곡선은 가격과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주식을 발행하거나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싸게 팔수록 이제 현금 확보 자금이 줄어듭니다.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발행하시는 기업이나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이제 매입해서 들고 있으시다가 파시려는 분들은 주식을 비싸게 팔려고 하죠. 그래서 주식의 공급 곡선은 가격과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낮을수록 공급량이 줄어들고 비쌀수록 공급량이 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의 이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가격을 저희가 Y축에 놓으면요. 수량표. 이게 이제 마셜이라는 분 이후로 이렇게 원래는 독립변수가 X축에 와야 되는데 마셜이라는 분 경제학자분의 논의 이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도 이런 형태로 저희가 표시해 보시면 자, 가격을 X축에 Y축에 놓고 X축의 수량, 주식 수량을 Q라고 놓으시면요. 그래서 주식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주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 E에서 균형에 이르고요. 이때 균형 주식 가격은 P스타가 되고요. 주식의 균형 거래량은 Q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변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변동의 메커니즘을 저희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이 이제 시험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자,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식의 수요 공급 곡선이 이동하고요. 그 결과 균형 주식 가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은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여기 것들이 하셔야 되게 대표 변수로 넣었죠. 시중 자금 사정, 그리고 경영성과, 실제 경영성과와 미래에 예측되는 경영성과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의 신규 발행 규모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면 즉 화폐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물론 이제 채권도 있고 부동산 시장도 있습니다만 이제 주식 시장에도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유 자금들로 주식을 매입하려고 할 것, 주식 투자자분들이요.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균형 상태에서 화폐가 초과 공급이 돼서 시중에 자금 사정이 풍부하면 주식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해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주식은 이제 만약 공급 곡선이 그대로 있는데 수요 곡선, 수요가 늘어서 주식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주식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경영 성과, 실제 경영 성과와 미래 예측되는 경영 성과의 향상이 발생한다면 결국 저희가 앞에 보신 그 주식가치 평가, 가격 평가 모형에 의해서 미래 배당금 수입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자, 이거는 수요 측면인데요. 자, 공급 측면도 보셔야 돼요. 이 경우 기업이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것은 매출과 당기 순이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매출이 늘기 위해서는 투자가 늘어야 되죠. 그래서 그 투자 자금 조달의 방법에는 채권도 있고 은행 차입도 있고 뭐 기업어음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주식 발행을 통해서 만약 자금을 조달한다고 결정이 된다면 이 경우 기업이 미래 투자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신주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 공급 곡선도 우측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즉 경영성과 실제 및 예측의 향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신주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주식 발행이 아니고 다른 채권이나 기타 은행 차입 등을 통해서 이걸 충당을 한다면 주식의 공급 곡선이 그 고정된 상태에서 주식 수요가 늘어나니까 일반적으로는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기업이 자금 조달을 신주 발행을 할 경우에는 주식의 수요 곡선도 우측 이동하고 주식의 공급 곡선도 우측 이동합니다. 그래서 만약 주식의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폭에 비해서 더 크다면, 그러니까 그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봐서 그 주식 수요 곡선이 더 많이 우측 이동하면 주식 가격은 올라가겠지만요. 그 주식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폭과 주식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폭이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주식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주식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폭이 더 크다면 주식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그 기업의 본질 가치가 내려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이 투자 자금 조달을 주식으로 하면서 시중에 예를 들면 이제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무상증자도 있습니다만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그 주식 공급 물량이 더 이동폭이 크게 되면 주식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의 신규 발행만을 놓고 보면 신주 발행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 이제 우측 이동을 하게 되고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하락하겠죠. 뭐 수요 측면에 변동이 없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식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주식 방송 이런 걸 보시면, 그죠? 그래서 주식의 본질 가치라는 것도 평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시중에 주식의 어떤 공급 물량이라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식을 실제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프 분석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그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제 및 예측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 내용하고요. 또 주식의 별도 그 기업의 가치 평가라는 것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그 경영성과 평가, 그 기업의 가치 평가, 그리고 각종 그래프 분석, 이동평균선들을 막 분석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고점 대비 뭐 주식이 지금 하락해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재무비율 분석들 보셨던 뭐 PER 지수라든지 PER 지표나 PBR 지표가 뭐 낮다. 그 기업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근데 그 기업의 미래 경영 성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 기업의 주식은 매수를 추천한다. 뭐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런데 또 주식의 이동 평균선이 있어서 그 전 고점 대비 지금 많이 주식 가격이 내려와 있다. 그래서 상승 탄력, 추가 상승 탄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동 평균선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래프 분석을 하고 기업의 본질 가치에 해당되는 경영성과 분석도 하고 실제하고 예측이요. 자,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가치 지표들도 분석을 해서 이걸 다 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이제 수요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식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시장에 내놓는 것도 있고요. 기업이 신주 발행을 해서 내놓는 것이 있죠.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식시장의 동향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2021년 4월 5일 기준 3120.74포인트를 74를 나타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2021년 4월 5일 기준 970.05를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자, 코스피 또는 한국종합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하고요. 산출 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한 것이 이제 코스피 또는 한국종합주가지수고요. 코스닥 지수는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에 주식수를 가중한 시가총액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6년 7월 1일을 기준치 1000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100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죠? 자, 그래서 최근의 주식시장의 성장은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제가 아까 화폐 초과 공급 말씀드렸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하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경영성과들이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면서 경영성과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또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 회복 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물론 이제 신주 발행 등을 통한 공급도 있지만요. 전반적인 주식 수요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상승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식 그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미국 등의 해외 주식시장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금융 정보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권시장 그런 저희가 이제 그죠? TV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은 뭐 미국 시장도 분석이 되고 유럽 시장도 분석이 되고 뭐 중국 시장도 분석이 되고 뭐 아시아 시장, 일본 시장, 한국 시장 다 분석이 됩니다. 한국 시장 그죠? 요즘에는 이제 그 주식 투자자분들이 국내 투자도 하시지만 해외 투자들도 많이 하시고 주식 투자 국내 투자들하고요. 해외 투자들을 동시에 하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 잘 알아두시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을 약간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회복 내지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이 다 이제 동반 그 회복 및 성장을 합니다만 또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2016년, 2021년 코스피 지수 동향을 보시면요. 특히 2020년 이후로 2021년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2016년, 2021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동향 보셨고요. 코스닥 지수 동향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2021년 이렇게 쭉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퀴즈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퀴즈 7이고요. 자, 1번 A기업은 주당 1000원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향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죠? 제가 이제 그 주식 가격 결정 모형 내지는 주식 가치 평가 모형에서 배당금이 매기 일정하게 지급될 때 그 수식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10%이면 배당 평가 모형에 의한 이 주식의 적정 가격은 그래서 자, 주식의 적정 가격은요. 저희가 그 무한 등비급수의 계산 공식에 넣으시면 결국 초기 배당금 나누기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자율 내지 수익률을 제가 할인율로 그죠? 보셔서 그 초기 배당금을 1000원 분자에 넣으시고요. 분모에 이자율 수익률 10%를 넣으시면 이 10%는 저희가 숫자로 인식이 될 때는 0.1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10분의 1이죠. 분모의 10분의 1이 이제 분자로 넘어가면 곱하기 10이 돼요. 그래서 1000원 곱하기 10을 하시면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퀴즈 7의 1번은 만원. 정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A 주식의 금년도 말 한 주당 배당금은 1100원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배당 정책이 일단 정해졌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후 1100원이죠. 자, 이후 배당금은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는 A 주식 내지는 A 기업의 주식이 이렇게 좀 성장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A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15%일 경우에는
그 MJ 고든의 항상 성장 모형에 의한 A 주식의 한 주당 현재 가치는, 자,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같은 논리로 무한 등비급수의 계산 공식을 떠올리시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 주식의 현재 가치는 배당금 나누기 그냥 할인율이 아니고요. 배당금 나누기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은 이제 금년도 말에 예상되는 1,100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할인율이 15, 요구 수익률이 15%, 할인율이 15%죠. 그런데 이후 성장률이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식의 현재 가치는 1,100원 나누기 15% 마이너스 10%, 즉 1,100원 나누기 5%. 5%는 저희가 숫자로 인식이 될 때 0.05죠. 100분의 5가 되니까 그 2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20분의 1이 분자로 올라가면 곱하기 20이 되죠. 1,100원에다 20을 곱하시면 2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이제 2번의 정답은 3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번과 2번은 기업의 본질 가치, 그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그죠? 할 때 활용되실 수 있는, 그죠? 가치 평가 작업들 할 때 그 수식들이 되겠고요. 네, 자, 실제 3번, 그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들 중 올바른 것은 이걸 풀어볼게요. 예, 그 정답은 저희가 3번은, 그죠? 3번이 되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1번.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면 화폐 초과 공급입니다. 주식 수요가 증가하므로 주식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틀렸죠? 우측 이동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경영성과 실제 및 예측의 향상이 발생하고 기업의 미래 투자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신주 발행을 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성과의 향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기업 차원에서 미래 투자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신주 발행으로 이거를 대응을 하시면 결국 주식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주식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틀렸죠. 우측 이동하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경영성과 실제 및 예측의 향상이 발생한다면 미래 배당금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식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예, 맞죠? 예, 3번의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업이 신주 발행을 할 경우 주식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틀렸죠. 우측 이동합니다. 자, 5번 기업이 신주 발행을 할 경우 주식 수요 곡선의 변화가 없다면 주식 가격은 상승한다. 예, 틀렸습니다. 예, 주식 수요 곡선의 변화가 없다면 기업이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럼 주식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주식 근데 보통 이제 기업이 신주 발행을 할 경우 그 기업의 성장성을 높게 봐서 주식 수요 곡선이 충분히 우측 이동을 또 해준다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 주식 수요 곡선에 일단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 주식 기업이 신주 발행을 한다는 것은 주식의 공급 물량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맞죠. 근데 보통은 이제 신주 발행을 하면은 주식 수요 곡선이 같이 우측 이동하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좋은 기업 주식들 같은 경우에 그죠? 자, 예,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3번의 정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주식시장을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예, 주식시장을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 분들. 자,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주식 그 가치 평가 모형을 저희가 배워보셨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재무관리론의 기타 이슈들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